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요즘 한창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대중가요에 드러나고 있는 테스형이라는 것과 그것을 이제 이야기 치료라는 구성주의와 한 대비시켜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형에 나오는 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이 우리 이 그림을 많이 보는데 라파엘로가 그린 어떤 그 그림일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고 소크라테스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이제 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에 드러나고 있는 서구에 있는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을 이제 하나로 이 그림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보고 있는 것은 아테네 다시 말해 그리스 시대 때에 존재했던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삶과 죽음에 관해서 질문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철인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나우나라고 하는 이 최홍기 씨가 이제 자기 작가 정신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테스 형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끌어들인 들인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왜 이게 이 나우나 씨가 이 좋은 가정을 이 애들도 이 좋은 애들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그런 가정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면 될 텐데, 왜 이혼 가정을 거쳤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래는 좋은 노래를 잘하지만, 가정 치료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아쉽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좀 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내용의 가사 한번 볼까요? 어쩌다가 한바탕 떡 빠지고 웃는다. 아픔을 웃으며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다.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됐어, 형. 세상이 왜 이런가? 힘든가? 사랑은 또 왜 이런가? 이 내용을 가만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작가는 이 답답한 현실을 테스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 울음, 일상의 기쁨, 사랑, 두려움, 힘든 오늘, 두려운 내일 이런 일상적인 평안함과 또 기쁨, 즐거움 이런 거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 나오나 씨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 상태이겠죠. 세상이 왜 이러느냐? 무슨 말인가요? 희구했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왜 이리 다른가? 그런 대한 질문인 것이죠. 내 문제에 돈 해답 좀 이렇게 치료 좀 해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심리 치료사인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답답한 현실 자체에 내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문제, 고통, 웃음, 뭐 다양한 좀 치료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프리모던, 제가 만든 이 단어 중에 하나인 겁니다. 프리모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던과 포스트 모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포스트라는 것은 애프터 모더니즘이잖아요.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은 쉽게 말해서 과학 중심, 합리적인 그러한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고, 그 이전을 우리가 프리모던이라고 본다면은 중세의 그런 신중심의 사회를 우리는 프리모던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유교나 불교, 도교, 기독교가 혼재 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자체가 그런 것이죠. 농경, 산업, 정보화 사회, 4차 산업이 혼재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 중에서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니콜라이 테슬라를 통하여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 자체가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지금 가야 하는가? 우리가 절대라고 생각하고 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 자체의 가치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치 판단이 상대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가 혼재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사고 그런 상황 무의식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네오프로이티안이라든지 경제 논리가 문화 논리를 지배하는 네오마크시스트가 판을 치고 있는 주체가 흔들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라는 유토피아는 과연 존재하는가? 뭐 이러한 질문 자체는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그런 질문이잖아요. 예수습과 공자, 그 다음에 철학자인 칸트, 하이데거, 하버마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지를 썼던 박경린 씨, 온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인데 작가는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호감이 많이 갔겠죠. 답답한 현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져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인생을 재해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뺏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뭐, 울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꾸짖는 같다. 테스형,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세상은 또 왜 이럴까? 먼저 가본 저 세상이 언제 아마 우리 나훈아 씨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았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연령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저 세상에 있는 거 없는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있는가? 그 다음에 테스형 8개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 치료를 가지고 한번 이제 대입시켜 본다면은 이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 치료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 치료는 수업 시간 합니다만 보편적인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 치료를 노래를 가지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데도 접근 방법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자연 중심의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나 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원소를 연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 자체는 불이다, 아니다, 공기다, 뭐 흙이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이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과 물 자연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자신이 모든 판단의 근거다라고 하여서 자연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철학 자체를 바꾸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가 자체가 너 자신을 알라인 거예요. 산소의 제비꽃 들국화 이것은 유교 중심의 산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문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유교 중심의 인간 내면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이 있던가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소크라테스 자신도 영혼 불멸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후에 또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영혼 자체가 천국을 가야 되는지 지옥을 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영혼 자체는 불멸한다 이래 본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공자는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거 마찬가지로 영혼 불멸 사상을 알았지만 천국 지옥인지는 잘 모르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여기까지는 알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천국이 있던가 없던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고 나서 천국에 간 예수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지행, 합일, 윤리, 도덕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상당히 중요하고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각 종교마다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중요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죽음을 한번 통과해 보았으니까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안,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질병, 건강,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 제가 이걸 쓰면서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노래 가사를 만약 일본 사람들이 봤으면 기를 축복할 정도의 이야기 되겠죠. 일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전 세계 대가를 대중가요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야, 그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훈아 씨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쉽게 말해 대중가요의 주제를 소크라테스를 끌고 들어와서 노래를 한다?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는 이러한 테스형이라고 불렀던 대중가요 속으로 끌려온 소크라테스 왜 그러한 글을 썼던 이 나훈아 씨의 이 가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치료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과 자신에 대한 사고, 감정, 심리 상태를 이제 표현했는데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게 설명을 한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독자, 청중, 클라이언트에게 호소를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하고 재해석 방법을 추구하고 그 해결책 자체를 이제 고전에서 찾는다. 고전에 찾는다는 것은 이제 가담 같은 사람은 진리가 전통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나훈아 씨도 가담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해결책 자체를 소크라테스에서 찾았다. 이래 보는 것이죠.
아마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사상을 신봉했고 모든 가치의 판단 근거가 인간의 인지 감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의 자연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판단의 근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죠. 너 자신을 알아라는 이야기 자체는 모든 사유 방식 자체를 자연이 아니라 인간들이 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라토크라스의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실존주의와도 맥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 수 없다고 계속 8번 소크라테스형, 테스형 8번을 왜 이렇게 하는가? 물론 이제 나오나 씨가 생각하고 있는 작가로서의 그러한 8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 속에 들어있는 태생이겠지만 또 저는 해석하는 이야기 치료를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웃음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로서도 태생이지 않겠는가? 울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태생이지 않겠는가? 현실 불안 속에 나타난 태생이죠. 미래 불안 속에 나타난 태생이지 않겠는가? 또 사랑에 대한 원망을 하지만도 완성된 사랑을 희구하는 그런 열망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태생을 부르는 거 아니겠는가? 또 부모에 대한 효도를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그런 또 혹자는 태생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 효도에 대한 열망의 의미가 태생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천국에 대한 어떤 열망도 태생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서 새로운 자의 창조로서서 덕을 세우고 영혼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태생을 이야기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8번 부르고 1, 2, 3, 4, 5, 6에서 구성주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여기 나오는 1, 2, 3, 4, 5, 6에 나오는 것 더불어서 나머지 8번 이야기했던 그 태생이라는 것 자체가 곧 어떤 의미냐? 이것도 이야기체의 핵심적인 내용의 재저작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복지치료사 내지는 심리상담치료사들이 요 태생이라는 것 자체를 웃음의 의미로 울음의 의미로 현실 불안의 의미로 미래에 대한 불안의 의미이지만 사랑에 대한 완성의 열망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의 열망으로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새로운 자의 창조의 의미의 그런 열망으로 재제작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이야기 치료의 핵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의 괴리를 줄여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작가인 클라이언트가 상담치료사와 협력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각본을 짜나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치료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야기치료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